안녕하세요. 원샷 원클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말 2급 실기 계산 작업 8강 상시 8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강의에 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시 8회 1번입니다. 표 1에서 부서명 B3셀부터 B11셀이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B3 여기서부터 B11셀 여기가 관련 있네요. 영업팀 인 그러니까 영업팀 세 개가 있네요. 영업팀 인 사원들의 지급액 BT3부터 B11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합계를 D12셀에 계산하시오. 자, 일단 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니까 간단하게 합계 구하는 거 우리 여기에 자동합계 있죠? 눌러주시고 합계. 자, 더 하고 싶은 거 클릭 엔터 해주시면 정답은 105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자, D카운트, D썸, D에버리지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아무튼 함수 이렇게 놓으면 세 가지를 다 사용하란 뜻이 아니다. 세 개 중에 맞는 거 한두 개를 쓰란 말이죠. 카운트니까 개수 세리는 거, 그리고 썸이니까 합계, 에버리지니까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합계를 계산할 겁니다. 합계를 계산하는 것은 D썸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물론 이 함수를 잘 모르시면 마법사에서 선택해 보시면 나타납니다. 자, 출발하겠어요. 출발할 때는 항상 액대는 찍고 출발하고 확인하고의 무한 반복입니다. 찍고 함수 마법사 에펙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모두 하신 다음에 D썸이죠. 쭉쭉 내려가서 찾겠습니다. 물론 손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내용 전체라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내용 전체가 되며, 그리고 이렇게 병합된 셀이 지정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합된 셀은 제외입니다. 테이블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병합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테이블 내용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합을 구합니다. 맞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 자,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셀 범위, 셀들 이런 것은 복수의 개념이죠. 즉 복수의 개념은 드래그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드래그 해주세요. 셀 범위입니다. 드래그 해주세요.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를 드래그 해주세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테이블 내용 전체. 그러니까 엑셀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테이블 내용 전체를 드래그 해주세요.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그래서 사원명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드래그. 두 번째 칸입니다. 필드.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여기는 숫자를 적든지 열 레이블을 적으면 됩니다. 저는 숫자를 적을 것입니다. 레이블이란 사원명, 부서명, 직위, 직업액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입력하든지. 두 번째, 자, 숫자로는 1, 2, 3, 4가 됩니다. 저는 숫자 적을 거예요. 여기는 1에서 4 사이의 숫자를 적어주세요.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일단 관련이 없는 셀 1번과 3번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합계입니다. 자, 부서명은 글자죠. 텍스트는 글자는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은 어떠한 경우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4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 여기에는 찾을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아싸, 셀 범위 드래그 해주세요. 무엇을? 조건을 드래그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범위는 열 레이블과 레이블 아래 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열 레이블 이기와 이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중에 하나가 되고 이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항상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 부서명이 영업팀인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지를 잘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은 레이블이 부서명이 될 것이며 영업팀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워지면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생각했던 답 얼마? 1050만원. 실제 정답도 얼마? 1050만원. 이 값이 같죠? 같단 말은 정확하게 되었단 말이 됩니다. 확인. 그리고 이거 내비를 둬도 맞으리라 채점할 때 맞다고 채점이 될 것 같지만, 자, 이거는 지워주시는 게 더 깔끔하겠죠. 물론 이런 댓글도 여러분들이 표시하셨더라면 영역 잡아서 채우기 없음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성별 G3부터 G12네요. G3부터 G12 이것이 일단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성진 평가 점수네요. H3, H12 여기도 관련이 있네요. 자, 이용하여 남녀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의 평균을 계산할 거고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1번. 자, 이렇게 칸이 두 칸일 때는 반드시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 1번. 두 번째, 왼쪽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거 사용합니다. 사용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물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여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남자부터 할게요. 남자가 있으니까 남. 자, 그러니까 이것들의 무엇을 구한다? 자, 관련이 있는 것이 이것이며 이것들의 평균입니다. 출발. 남자의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구하는 거 간단하죠. 자동합계에서 평균. 자,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이거 클릭 엔터. 이렇게 하면 90.28이 되고, 여자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한 게 아니죠. 평균. 자, 평균 구하고 싶은 거 클릭 또는 뭐 지금은 드래그 하면 되네요. 드래그 한 뒤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엔터. 일단 여기까지 본다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점수가 있네요. 점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지금 올림이네요. 둘째 자리에서 올림입니다. 올림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라운드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90.3이 될 것이며 이것은 91.7이 나와야 정답이네요. 사용할 함수가 안 보이네요. 제가 이게 빠졌나? 잠시 영상 정지하고 문제를 다시 적어서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적으면서 함수를 빼먹었네요. 다시 적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를 할 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정답이 구해졌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라운드업과 에브리지 if를 사용하라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두 함수 라운드업이니까 올림 기분 업 된다, 올라간단 말이죠. 에브리지 플러스 if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우리는 남자의 평균을 먼저 구했고, 그리고 이 값을 라운드업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박으로 따진다면 아내가 무엇이 된다? 에브리지가 되겠죠. 에브리지 if.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라운드업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한 순서의 역순입니다. 나는 에브리지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했다? 라운드업을 했습니다. 엑셀에서는 거꾸로 해야 되겠죠. 라운드업 안에 에브리지 if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답이 보여주부터 하나씩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운드업부터 해야 되겠죠. 라운드업을 선택하겠습니다. 함수가 이 상자가 대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자란 말은 나와 엑셀이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 또 넘버는 올림하려는 실수입니다. 자, 주인님, 올림하려는 실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값이 얼마입니까? 남자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된다? 90.28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90.28을 적으면 안 되겠죠. 이 90.28을 구하는 함수가 무엇이라더라? average if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쓸 때는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뭐 average if네요. 없습니다. 함수 추가. 자, aver, age, if. 물론 문제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average if도 있고요. average ifs가 있는데요. s는 복수죠. 즉 average if는 조건이 한 개, average ifs는 조건이 여러 개가 됩니다. 아무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된 셀의 산술 평균을 구합니다. 예,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무엇을 평균을 구합니다. 맞으니까 확인. 자, 물어보네요. 이거 대화 상자를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자, 랭은 자 계산할 셀 범위입니다. 자, 일단 셀 범위니까 드래그 해달란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이거 아니면 드래그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산이 이게 계산이 되어야 될지 이것이 계산이 되어야 될지를 잘 모르시겠거든. 일단 아무거나 한번 해놨다가 나중에 보면 또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이거 드래그 해 놓겠습니다. 자, 밑에 칸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숫자를 적든지 식을 적든지 글자를 적는데 뭐 조건을 적으란 말이네요. 조건으로 평균을 구할 셀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남자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 할게요. 남. 자, 다음 average 랭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할 실제 셀입니다. 이거 저는 이게 저보고 번역을 시켰으면 실제 셀들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약간 번역에 오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들이죠. 복수니까 드래그 해달란 말입니다. 셀입니다는 하나를 말하고 셀들입니다. 또는 실제 범위입니다. 또는 사용할 범위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평균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로 우리가 약간 말을 해석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그 해주세요. 무엇을?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할 실제를 드래그 해주세요. 어떤 것이 실제로 평균이 구해져야 됩니까? 점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드래그. 자, 마지막까지 채워지면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답이 얼마입니까? 90.28. 실제 답도 얼마? 90.28. 이것이 맞죠? 맞았으니까 현재까지 맞았다. 물론 이 범위를 잘못 선택하시면 이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바꿔서 이렇게 드래그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고 순서를 바꿔서 해보시더라도 애매한 경우는 충분히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냐? 그러진 않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90.28을 구했고 이것을 라운드업 해야 되겠죠. 자, 라운드업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자, 생각합니다. 자, 넘버 디짓. 자, 올림하려는 자릿수입니다.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플러스 값, 소수점 이상은 마이너스 값,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지금은 소수점 이하니까 양의 값, 플러스 값을 입력하고요. 소수 우리 몇째 자리까지 나타나라 그랬습니까? 첫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1.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위에 한번 찍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90.3, 90.3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맞으니까 확인. 다음입니다. 우리 채우기 핸들러 사용할 때는 꼭 달러 사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발. 자, 이거 구할 때는 이거의 답을 구할 때는 이거 드래그 했었죠? 그리고 이거 드래그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자의 답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성별에서 여자를 찾아야 되며 그리고 점수도 이 범위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영역이 지정되네요. 그러면 같은 영역이 지정된 부분은 반드시 영어와 숫자 절대번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F4 이용하시고요. 영역 지정한 이것도 F4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러로 채워보겠습니다. 채웠더니 답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답과 같지만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답과 다르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수식을 보겠습니다. 여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쭉 보았더니 자, 여기가 남이 되면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된다? 여가 돼야 되겠죠. 남자일 때는 남이 되어야 되지만 여자일 때는 이것이 뭐? 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고정된 글자로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남자 여자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성별이 남, 여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답이 나오는 셀 찍고
average if에 가겠습니다.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자, 이게 처음에는 남자지만 다음에는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 여자를 기억하고 있는 셀이 있죠. 어디? 바로 이 셀입니다. 여기가 남입니다. 다음에 당겨주면 달러 사인 안 붙이면 여자로 바뀌겠죠.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세우기 핸들을 가지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답이 정확하게 맞게 되겠네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특히 이 중에서 어떤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남자 여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번 표 3에서 판매량 2. 자, C16부터 C25입니다. 일단 관련 있는 셀은 이것입니다. 되고요.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많은 거 한번 볼까요? 눈으로 언뜻 보더라도 이것이 제일 많네요. 얘는 최대 판매가 되면 되겠고요. 제일 작은 것은 이거네요. 200이니까 이게 최소 판매.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이 나타나라 그랬습니다. 예, 문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if, max, min 있네요. 자, if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if와 다른 함수가 사용이 되면 항상 어떤 함수부터 사용된다더라? if. 100%는 아닌데 99% 이상입니다. if부터 쓰입니다. 알아주시고, 두 번째, if의 개수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if의 개수는 항상 답의 종류의 개수 마이너스 1번의 if의 개수가 사용됩니다. 답의 종류의 개수 마이너스 1. 지금 한번 볼게요. 답의 종류 최대 판매 하나 있죠. 두 번째 최소 판매 또 하나 있죠. 그 외에는 공백. 답의 종류의 개수가 몇 가지다? 3가지. 그러면 답의 종류의 개수 3가지 마이너스 1은 뭐? 2. 이거는 if를 2번을 사용해서 답을 구해내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봐요. 먼저 if 물어봅니다. if 우리가 최대값을 구합니다. 최대값을 구해서 자,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요 셀이죠. 392. 이 셀과 같은가 물어봤어. 물어보면 yes 아니면 no가 있겠죠. yes면 최대 판매, 최대 판매. 그래, no면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최소 판매도 있고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값을 구합니다. 최소값 값을 구했어. 이것이 무엇과 방금 했던 C16셀이 되겠죠. 이것과 같은가 물어봤어. yes가 있고 no가 있는데 yes면 최소 판매를 하면 되겠고 no면은 공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if 안에 최대 한번 그리고 if 안에 최소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개념은 이 문제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엑셀은 찍고 출발이죠. 답이 놀새를 찍어주시고, 자, 사용할 함수 if 최대값 구하는 거 맥시멈의 약자 max, 최소값을 구하는 거 미니멈의 약자 min입니다. 자, fx 한번 눌러주시고 if i. 자, if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if에 보면 로지컬 테스트, 제가 하면서 영어 기억해달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로지컬 테스트가 한국말로는 논리검사입니다. 이 논리검사가 나오면 항상 이 함수는 무엇과 무엇이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논리가 성립되지 않죠. 이거 알고요. 확인. 자, 로지컬 테스트 여기죠. 보십시오. 로지컬 테스트 논리검사입니다.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것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최대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거 함수 안에 무슨 함수? 맥시멈 함수, 함수 추가 이거입니다. 함수 추가 max니까 뭐? max, max 읽어봅니다.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확인. 자, 넘버 1, 2 나왔네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넘버 2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넘버 1만이에요. 읽어봅니다. 넘버 1은 최대값을 구하려는 수로서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어떤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할까요? 판매량이죠.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1084 실제로 제일 큰 값이 1084 맞죠?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if로 가요. 자,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지컬 테스트
논리 검사는 무엇과 무엇이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렇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최대값과 같은가 이꼴 물어봐야 됩니다. 뭐가? 이 셀이 같은지 물어봤어. 자, 밸류 if true. 자, 참일 때 돌려주는 값입니다. 참말일 때는 무엇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문제에서 최대 판매. 자, 선생님 왜요? 최대 판매는 글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줘야 됩니다. 방금 안 하셨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최대 판매를 입력하고 아래쪽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붙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최대 판매가 아니면 이번에는 최소 판매인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또 물어봐야 되니까 무슨 함수? if입니다. 자, 함수 추가 여기에 눌러주시고 if 바로 아래쪽에 나왔네요. 주인님, 뭘 가지고 참말 거짓말 따질까요? 자, 여기는 무엇과 무엇이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거 뭐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최소값과 무엇이 이것이 비교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가 무엇이다? min입니다. 함수 추가 눌러주시고 min 자, 미니멈 min 나왔습니다. 자, 찍어봤더니 최소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글자니까 제외되고 논리값은 0, 1 참거짓을 의미합니다. 확인. 자, 넘버 1, 2 나왔네요. 넘버 2, 넘버 4는 넘버 3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넘버 1만 하면 됩니다. 최소값을 구하려는 수로서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네요. 자, 주인님 어떤 것들 중에서 최고 작은 값을 구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289네요. 실제 답도 얼마? 289 맞죠? 현재까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지금 진한기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잖아요. 이번에는 이 if를 하고 있습니다. I자와 F자 사이에 클릭해 주시면 함수가 이렇게 if로 바뀝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로지컬 테스터 논리 검사는 무엇과 뭐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최소값과 같은가 무엇이 현재값 이겁니다. 물어봅니다. 밸류 if true 참말이면 같단 말은 최고 작은 값이죠. 최소 판매를 하고 아니면 공백입니다. 공백은 쌍따옴표 2개를 해주시면 돼요.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지금은 보니까 이것이 최대 판매, 이것이 최소 판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는 다 공백입니다. 답도 공백이네요. 맞죠? 확인. 됐습니다. 다음, 이거 우리 채우기 핸들러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셀 번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최대 판매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드래그하고 다음 이거 찍어야 되잖아요. 다음 이거 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고 판매, 최소 판매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는 항상 영역에 갖고 이거 찍습니다. 자, 최소 판매를 구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답은 먼저 최대값 구할 때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요거가 비교되고 최소값을 할 때도 요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자리입니다. 요거 할 때는 자, 요거 찍히고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따라서 드래그는 항상 같지만 찍히는 위치는 달라지네요. 같은 위치 드래그 하는 부분은 달러 사인을 붙여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C16부터 C25까지가 드래그 한 거네요. F4 절대 번지로 해주고요. 민 할 때도 C16부터 C25 이것도 영역이 항상 같이 되네요.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내가 생각했던 답과 이렇게 실제 답이 3개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맞았다 이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물론 이것도 색을 입히셨다면 이렇게 이왕이면 색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고 채점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틀렸다고 채점하면 그거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원래대로 원래에서 답만 이렇게 남아있게끔 깔끔하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려울 수는 있었습니다. 자, 상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가 나온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엔드 연산자, 문자 열 더하기 연산자입니다. 간단한 거. 자, 한번 볼게요. 팀명 G16부터 G25. 일단 관련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팀명이 이거는 모두 두산 배어져 대문자로 하고 연고지입니다. 이거네요. 연고지. 이것은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나타나시오.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두산 배어져는 다 대문자.
오른쪽에 뭐 서울 할 때 S만 대문자 이렇게 바꿔서 한꺼번에 나타나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 예 한번 볼게요. 팀명이 요렇고 연고지가 요런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 갈로도 있네요. 요거 시키죠. 요 갈로 넣는 거. 자, 이거 문자 1과 문자 1은 엔더 연산자가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퍼, 어퍼, 엔더 연산자. 자, 이게 프로퍼인지 어퍼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찍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 저는 두산 베어즈를 대문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답이 놀새를 찍어주시고요. 자, fx. 자, 먼저 지금은 어퍼가 되겠죠. 어퍼가 되는데 프로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p 보시면 아시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모르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퍼 나와 있는 거 선택했습니다. 찍었더니 자,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바꾸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퍼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두산 베어즈는 몽땅 대문자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한다? 이번에는 어퍼, 어퍼 한번 보겠습니다. 어퍼. 자, 텍스터, 문자열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예, 대문자로 바꾸네요. 확인. 자,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대문자로 바꾸려는 텍스트 글자입니다. 주인님, 어떤 글자를 대문자로 바꿀까요? 두산 베어즈죠? 찍어주시고. 그랬더니, 자, 이게 보니까 두산 베어즈라는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었죠? 확인. 다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나고 갈로가 있잖아요. 갈로 우리 왜 단위 명 하는 거 똑같습니다. 수식 입력줄 클릭해 주시고 엔더 연산자 쌍따옴표하고 뭐 여는 갈로 쌍따옴표 닫아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이번에는 팀의 첫 번째 글자만 소문자가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잘 틀려요. 어디냐면 이렇게 갈로 이런 거와 여기와 그리고 이 글자는 글자 더하긴 엔더 연산자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수식 입력줄 찍고 여기에서 엔더 실자 위에 있습니다. 이 엔더를 다 빼먹어 가지고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출제 위에는 이 엔더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엔더. 그리고 함수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추가. 이번에는 뭐 프로퍼 b. 자, 프로퍼 찾겠습니다. 어디 갔노? 프로퍼. 여기 있네요. 프로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합니다. 예, 맞죠? 확인. 다음 텍스트. 자, 인용 보호로 둘러싸인 텍스트. 텍스트를 축출하려는 글자를 끄집어내려는 수식 또는 텍스트가 있는 셀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연고지죠? 이거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연고지 셀 클릭. 자, 그랬더니 서울이라는 소문자가 첫 번째 글자만 서울로 나타나고 현재까지 하면 두산 베어즈 갈로 열고 서울 맞죠? 맞으니까 확인. 자, 그랬더니 어디까지 되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닫히는 갈로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 찍어주시고 엔더 쌍따옴표고 닫히는 가로 쌍따옴표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셀 폭이 조금 좁아서 그런데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크게 문제 없죠? 다음 우리 이거 채우기 핸들러를 사용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당길 때 자, 한번 봅니다. 이거 답을 구할 때는 어느 셀이 클릭되고 어느 셀이 드래그 되었습니까? 이거 클릭했고 이거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답을 구할 때는 어느 셀을 클릭해야 될까요? 이거 대문자로 바꾸고 클릭해야 되고 이거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클릭하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면 달러 사인을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서 쭉 당겨 주시면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팀명 대문자 되었고요. 이거 연고지 소문자가 되었으며 열리는 가로와 닫히는 가로 있고요. 마지막에 롯데 자이언트 이거 대문자로 된 거 확인되었고 부산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되었고 열리는 가로와 닫히는 가로 있네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거 제가 지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꼭 이런 거를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영어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가 나와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 엔더 연산자 위치를 정확하게 잘 붙이는지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 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회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중간 B29부터 B36입니다.
B29부터 B36 여기까지네요. 관련이 있고요. 다음 기말 이것도 관련이 있네요. 평균과 성적 평가표 평균입니다. 평균 지금 총점이 나왔고요. 평균입니다. 평균이 필요하네요. 평균과 성적표를 이용해서 성적표 어디부터 B39부터입니다. B3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표시하시오. 자, 성적 평가표의 의미 중간과 기말의 평균이 59이면 노력 보통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H루급과 에브리지를 쓰라 그러는데요. 우리 일단 여기다가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 간단하죠. 자동하게 눌리고 평균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 이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러로 쭉 채워주시면 평균은 알 수가 있죠. 평균을 알아야지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구해 볼게요. 88.5네요. 88.5는 80과 9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나오면 됩니다. 첫 번째 칸은 우수. 칸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까요? 여기다가 우리 잠시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 좀 그러나요? 찝찝하네요. 자, 옆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칸이 없어서. 이거. 자, 우수. 컨트롤 C, 컨트롤 V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자, 이거는 뭐겠습니다. 이 칸은 87이네요. 80과 90 사이니까 이것도 역시 뭐가 되겠다? 우수가 나오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겠습니다. 77.5. 77.5는 60과 80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작은 값을 취하니까 이것은 보통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거 크게 문제가 없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 58이네요. 58은 0과 60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작은 거니까 노력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찾아내는 것은 크게 문제 없죠. 자, 다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써요? 일단 1번 평균을 구했습니다. 평균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어디서 이 테이블에서 찾았습니다. 자, 평균 구하는 함수가 무엇이다? 에브리지. 두 번째 H로급을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H로급입니다. 나는 평균을 구한 값을 가지고 H로급을 했습니다. X는 거꾸로니까 H로급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다? 에브리지. 평균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출발입니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답이 놀새를 찍어주시고 우리 뭐부터 들어간다? 자, 우리는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H로급 했으니까 H로급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 평균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찍고 F100 눌러서 H로급입니다. 모두에서 H로급. 자, H로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여. 자,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배열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아야 됩니다. 테이블에 대한 규정인데요. 테이블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되고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여. 첫 행이니까 이 중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가정한다면 첫 번째 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평균을 가지고 구할 겁니다. 그럼 평균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 어디? 여기. 그러니까 테이블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생각하고 다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조금 힘이 들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됐고요. 다음 룩업 밸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는 여기입니다. 첫 행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뭐 가지고 찾아야 됩니까? 이거의 평균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이거 평균 구하는 함수가 무엇이다? 에브리지 사용해라 그랬죠? 그래서 함수추가 여기죠. 함수추가 에브리지 뚝뚝뚝뚝뚝뚝 없네요. 함수추가 에브리지 살살 내리겠습니다. AVR, AGE가 되죠? 에브리지. 잘 스펠링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볼게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한다. 드래그 한 거에 평균을 구하는 거 맞죠? 맞으니까 확인. 자, 넘버 1, 2 나왔습니다. 넘버 2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넘버 1입니다. 자,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값들이네요. 값들은 복수입니다. 드래그 해주세요. 무엇들? 평균을 구하고 싶은 것들 드래그 해주세요. 지금 자, 이 평균은 이거의 평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88.5 맞죠? H로 갑니다. 됐고요. 다음 테이블 널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고 축출 끄집어내려는 표입니다. 표에 대한 규정하고 왔었죠? 어디다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로 인덱스 넘버 읽어보겠습니다. 테이블 내의 행번호로. 자, 테이블은 이것이 테이블이었죠. 행번호는 이게 일행
이것이 이행입니다. 행번호로 값을 축출할 행을 지정합니다. 끄집어낼 행을 지정합니다. 자, 끄집어내어줘야 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2번. 그래서 여기는 2가 됩니다. 다음 랭 누고. 자, 여기서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일치, 정확하게 일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88.5를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찾을 겁니다. 이 88.5가 정확하게 100점이라는 표를 씁니다. 100% 있으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 예전에 왜 소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 100점이라 그랬죠. 100점. 100% 있으면 정확한 거. 아니면 한 개라도 없으면 비슷한 값이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100% 있나요? 88.5라는 숫자가 여기에 존재하나요? 없죠? 없으면 비슷한 값이 됩니다. 100% 있을 때만 정확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평균들이 여기에 100% 정확한 값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거예요.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100%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은 true라고 여기에다가 입력하셔도 되고요. 숫자로는 1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false라고 여기 0으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보고 치셔도 되지만 숫자로는 이게 0이에요. 지금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니까 true. 저는 1을 적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어주면 위에 꼭 한번 찍어달라 그랬죠. 찍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수죠. 실제 답도 우수. 이것이 같단 말은 현재까지 맞았단 말입니다. 확인 됐고요. 다음입니다. 우리 이거 채우기 핸들러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셀 번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의 답을 구할 때는 평균 구할 때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 여기서 찾았습니다. 자, 이거 답을 구할 때는 평균 구할 때 이렇게 드래그가 되네요. 그리고 찾을 때는 이 테이블에서 찾습니다. 자, 이거의 답을 구할 때는 평균 구할 때 이렇게 드래그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 되는 위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달러 사인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때요? 세 번 다 똑같은 위치가 지정되었죠. 이런 자리는 반드시 달러 사인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B39부터 E40까지입니다. 따라서 위쪽에 보시면 B39부터 E40 여기는 달러 사인을 이렇게 붙여 주셔야만 됩니다. 영어와 숫자 F4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되겠죠. 엔터. 그리고 빼빼한 십자가를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자, 내가 생각했던 답과 실제 답이 일치하고, 내가 생각했던 답과 실제 답이 일치하고, 여기도 일치하네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요런 현득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워버리면, 깔끔하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죠. 이 정도 문제는 커말 시험에서 난이도 상, 중, 하가 있다면 이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되고, 하기야 이 모든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입니다. 한 중상 아니면 중간보다는 어쨌든 조금 높은 그런 난이도를 가지게 됩니다.